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영주와 박용진이 하위 20%가 나오자 모멸감에 모욕적이라 밝혔지요. 의원평가 항목이 본회의 질의 횟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의원들 간의 다면평가, 해당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등이라지요. 그러니까 모욕이란 누가 모욕했다는 겁니까? 본인들 자신입니까? 동료 의원입니까? 지역 유권자들입니까? 이에 대해 김효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컷오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연히 컷오프에서 탈락한 정치인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 심정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만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탈락시키다니 모멸감을 느낀다. 지금 몇몇 민주당 정치인들이 느낀다는 모멸감이란 단어를 들으니 제가 더 모멸감이 듭니다. 사실 제가 지난 4년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이 바로 모멸감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국회 다수당을 만들어줬음에도 아무런 개혁을 못하고 오히려 정권을 도둑질 당하듯 빼앗긴 것도 모자라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금배지를 유지하는 것에만 목을 메고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지난 4년간 심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지만 감히 국민들 앞에서 모멸감이란 단어만은 함부로 입에 담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언론은 드디어 나왔다는 듯 이재명 사당화 프레임을 걸었고 한동훈의 입은 또 깐죽댔지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아까 놀랐던 것이 그분이 민주당이시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분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 그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분이 그 일로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굉장히 큰 고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자, 빵 터지지요? 민주당 의원으로서 공천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평가에서 국힘의 대표가 이토록 김영주를 높이 평가하는 걸 보니 민주당의 평가는 제대로 됐지요? 이낙연은 이재명 방탄이자 사당화라며 탈당하더니 전두환급 이준석 사당화로 탈당당했지요? 전 국힘 당대표에게 정치적 사기를 당하고서 고작 하는 말이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다라니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지요? 이런 한동훈과 이낙연이니 이재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안타까움을 아쉬운 마음을 전할 길 없어 담벼락에 얘기하는 심정으로 글을 적습니다. 김 부위원장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노동자의 편에 선신한 삶의 궤적이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열정은 제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 부의장님은 분명 좋은 평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입니다. 선출직 평가에서 사감이나 친소관계가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칙과 평가 기준에 따라 십수명의 심사위원 평가, 국민 여론, 동료 평가, 당원 평가 여론 등으로 종합 결과가 도출됩니다. 부의장님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혁신 공천은 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입니다. 모두가 영원히 함께 가면 좋겠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고 첫 가지가 다음 가지에 양보해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누구도 겪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슬기롭게 견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이관계를 경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하위평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평가를 받은 분들은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친명 반명을 나누는 것은 갈라치기입니다. 하위평가자들의 당연한 불만을 내부 분열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원망이 나올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원망은 대표인 제게 돌리십시오.
온전히 책임지고 감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의 공천은 이재명 사당화요. 국힘 공천은 쇄신이라는 수구 언론의 엄풀이 과연 이재명 다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김진애 전 의원은 오마이TV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저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향후에 한 2주일 정도는 무지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공천 과정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것만 용쟁 후투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여기서는요. 민주당으로서는 이거예요. 이거 중간에 잡음이 일어나서 뭐가 싫다 이러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는 건 딱 뭐냐면은 쟤네들 혁신 공천 했어? 그렇죠. 안 했어. 그것만 보죠. 혁신 공천 했느냐? 혁신 공천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선 중진, 그 다음에 거기서도 존재감이 별로 없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물갈이가 됐느냐 네, 네, 네.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이라고 하는 텃밭,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구, 뭐 성동울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네. 그런 데서도 제대로 괜찮은 혁신 공천이 됐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뭐 잡음을 없애고 운운하는 것 때문에 연연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미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미적이고 그러면 뭐 안 하고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세게 저는 세게 가야 된다고.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저 국힘의 공천은 예. 제 표현에 의하면 입틀막 공천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 국힘은 왜 입틀막을 해야 되느냐. 입틀막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자리도 있고 그렇죠. 용산에서 자기네들 원하는데 그 다음에 검찰 캐비넷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언론 마사지도 가능한데 그렇죠. 거기니까 다 입틀막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민주당에 좋은 게 입틀막이 잘 안 된다는 안 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입틀막 당하고 싶으세요? 한동훈 박살내는 민주당의 신무기 이현주의 포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왜 남의 당 공천에 왈가왈부합니까? 민주당은 공천 때문에 시끌시끌한 반면 국힘은 조용한 편이니 한 위원장이 잘해서 그런 줄 아나요? 천만에요. 국힘은 권위주의 정당이고 민주당은 리버럴 정당이죠. 민주당에 계파 갈등이 있다 칩시다. 그럼 국힘은 잘해서 없는 줄 압니까? 그게 아니라 국힘에선 이미 비주류가 전멸했지요. 이준석, 김기현, 당대표 찍어내기, 안철수, 나경원 등 당대표 후보 찍어내기, 나도 당했지만 홍준표 징계하기, 유승민 왕따 시키기로 이미 비주류 중 목소리 낼 만한 정치인은 이미 씨가 마르지 않았나요? 그나마 남은 자들도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물론 국힘은 DNA 자체가 완장과 복종, 침묵의 정당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정당 같으면 어찌 한동훈 위원장같이 정치력을 검증받지 않은 채 아무런 난상 토론과 반대 토론조차 없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아 공천을 주물럭거리겠나요? 다른 정당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민주당을 보세요. 77.7%로 선출된 당대표의 권한에도 스스로 문제의식이 있으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알려드리지요. 국힘의 공천은 입틀막 공천입니다. 누가 감히 윤석열 한동훈 팀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까? 김성태, 김무성 등이 왜 저항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진다고 생각합니까? 왜 조혜진, 김태호, 서병수 등 영남 지역의 다선들 중 비주류들만 험지로 이동시킵니까? 지역 민심이 우습나요? 왜 주진우, 박수영, 이성권, 김대식 등 주류는 PK 꿀 지역에 단수 공천하고 비주류만 험지로 보냅니까? 왜 TK 중진들은 물갈이 해야 하는데도 별로 안 합니까? 주눅 들어 입 닥치고 있으니 잘하는 걸로 보입니까? 쇄신이라고요? 그러면 왜 민주당 다선 올드보이들의 쇄신은 계파 갈등이고 자기네는 쇄신입니까? 영남 지역의 현역 물갈이를 대폭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쇄신을 안 합니까? 텅텅 빈 수도권 무주공산에서 쇄신한다며 큰소리치고 정작 영남에서는 주류 내려꽂기 현역 공천 다 하면서요. 영남의 텃밭이야말로 잠재력 있는 신인들로 교체해야 쇄신이지요. 혹여 김건희 특검 재의결이 무서워서 TK 현역 쇄신 덜 하는 거 아닌가요? 잣대를 대려면 같은 잣대를 대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폭력적 권력 남용과 검찰 정권의 캐비닛에 전 국민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의 입틀막처럼 나도 꿈틀거리다 입틀막 되지 않을까 다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공천의 핵심은 남은 3년간의 윤석열 정권을 국회가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은 조용하냐 시끄럽냐가 아니라 국민을 얼마나 대변할 건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한마디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후보들이 과연 윤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6대4의 주류 비주류 비율이 전국 선거를 기점으로 4대6으로 바뀔 수 있어도 100대0이 되는 입틀막 공천을 하는 정당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까? 그동안 한 위원장이나 국힘 구성원들이 얼마나 윤 대통령의 실정에 공동 책임이 있는지 얼마나 견제하지 못했는지를 자성하고 나서 남의 당 공천에 대해 왈가왈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남은 3년 지금까지의 2년처럼 보내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